제발 코로나 이 사태만은 그렇게 정치색 띄지 말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 나이별로 어떤 대권 노름 하지 말라. 제가 딱 보면 바로 나타나요. 뭐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권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다. 저로 협력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할 때 인기가 높아지는 거고 진짜 보수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뒷발목 잡는 숫골 얘기뿐이 안 듣는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분명히 서울의 소리가 응징 취재에 온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거 소독하면 손이 시원해서 손이 시원한데 손이 말라요. 아까 안 적으신 분만 적으셨는데 없적으신 분은 잠깐 적었어. 우리 시장님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제가 대변인 직원은 예. 안에 계시면 대구시의 서울의 소리가 오늘 취재를 왔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좀 권영진 대구시장을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과연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장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오늘부터 그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 소상인들 이런 등등 부분 때문에 정부가 약간 좀 무리라는 얘기도 듣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지금 오늘 바꿨는데 대구시는 이런 부분에 딱 이 날짜에 맞춰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정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부보다 강하게 했냐 아니잖아요. 권영희 시장이 지난번 코로나 확진 사태 때 신천지 봐주기라는 그런 그 비판도 많이 받았고 한데 갑자기 지금 확진자 제로 정도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대구는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더 강하게 좀 더 정부보다 방역 대책에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고 정부보다 강하게 하겠다는 건 오해 소지도 있고 이분이 과연 대권 노름을 하는 거 아니냐. 대구민국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하고 대치를 하는 상황 아니냐. 딱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지금 오늘 맞춰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고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은 체면치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미통당들이 코로나 확진 사태 때 발목 잡기 많이 했죠. 뭐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중국인 입국 금지 한 나라, 미국이나 이런 스페인 같은 나라들 지금 상황 봤을 때 영국 같은 나라들 지금 뭐 사람이 다니기도 못하는 중이에요. 이 정도의 그 상황이 왔으면 조금씩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한 거 뭐 있냐. 의료진이나 대구 시민이 잘했다. 물론 잘했어요. 그분들 대구 힘내라고 저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서울에서는 원래 응징 언론이기 때문에 잘한 것을 칭찬은 않고 지금 비판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는 안 썼어. 지금요? 서울에 벌금 내야 돼요. 지하철에 가면은 대구는 술 취한 사람밖에 안 써요. 술 취한 사람만 안 써요. 술 취한 할배들만 안 써. 그래요? 소리 지르려고. 내리면 되나요? 네, 내리십니다. 조심. 예? 어떻게 오셨냐고 말씀하신 거죠? 관련해서 아주 시장. 권영희 시장 좀 인터뷰로 왔습니다. 이게 언론사 하신 예. 어느 언론사 하신가요? 서울의 소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 헬령 기자랑 다들 와가지고 명함 있으면 하나. 예, 제가 드릴게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촬영을 응대를 해야 좀 되는 이거 거지. 촬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촬영. 지금 오늘 권영희 시장께서 지금 보도자료를 낸거를 아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하게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중앙 정부보다 강하게 하겠다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초기에 정부보다 강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종대왕께서 백성 한 명이라도 굶겨주기만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 대구 경제가 이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식당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세우고 그렇게 정부보다 강하게 하겠다 발표하고 또 마스크 안 쓰면 벌금도 물리겠다. 제가 지금 돌아다녀 봤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이런 것들을 계몽을 해야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런 부분에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이런 부분들이 권위적이고 대통령보다도 권한을 행사하려는 어떤 대권 노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진즉 하든지 내일 모레 하든지 딱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 바뀌는 날 이런 일을 이야기하냐. 또 거기다 그냥 대구시는 더 확실하게 하겠다 하지라 정부보다 강하게 하겠다 이런 용어를 넣은 게 뭐냐. 딱 오해받기 쉽지 않냐.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그 행정명령 얘기가 나온 거는 일전에 한 4월 말에 그 이제 택시기사, 그 다음에 뭐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 이제 차 안에 이렇게 딱 탔는데 손님이 그 마스크를 안 꼈어요. 그래서 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실갱이하고 멱살 잡고 이런 사건에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택시기사가 타지 마시오 이러면 그게 승차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린 거는 어떤 대중교통시설, 뭐 버스, 지하철, 택시 그리고 또 공공이용시설 이런 거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껴달라. 그리고 그거를 안 꼈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 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은 대구시가 뭐 꼭 정부가 했는 날 이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대구시가 워낙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안이해질까봐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지 뭐 시민들 상대로 길 가는 사람 너 마스크 안 꼈으니까 300만 원 벌금 내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권 시장이 잠깐 근데요 시민들의 대상이 아니할 대상이라고 공무원이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한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니, 가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도라도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각 기사가 되면서 엄청나게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참 오비라고 할까 딱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대다수 국민들이 초기에 이제 확진됐을 때 많은 주장들을 했잖아요. 중국인 입국 금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입국 금지 안 한 거는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안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만 계속 잡아왔는데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까? 이 시장 정도라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전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에까지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순간적인 감정에 지치는 거 아닌가. 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전에도 그러더니 특히나 그 소속이 미통당 소속이잖아요. 이분들이 해왔던 일들의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오해받기 쉽다. 지금 언론들도 그런 논조에 기사도 쓰고 SNS에 네티즌들은 엄청난 그런 비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만 안 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날짜나 뭐 이런 것들 시민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은 전혀 예상 안 두고 발표하나요?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교인이 확진자가 생기면서 하루에 전국의 확진자의 70%, 80%가 지금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6,000명, 7,000명 이렇게 나오면서 그 방역 대책의 그 당시에 의료라든지 병상 이런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손등 물꼬를 잘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우리 대구 지방자치단체가 그 막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 버린 걸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은 오늘도 대구에서 확진자가 안 생겼습니다만은 저 중대본에서 발표했듯이 아직까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파 위험 그런 불안 요소는 엄청 많다.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는데 오늘부터 물론 그 생활 방역의 전환에 보조를 맞추되 대구는 다 시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이런 불안 요소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으니 정부에서 제시한 5대 기본 수칙에 더 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자. 그리고 마스크도 반드시 끼고 다니자.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 시민사회나 이렇게 언론들 여러 가지 뭐 요 그런 업무들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기 문제가 좀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예,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든 이 생활 방역으로 5월 5일은 이미 한참 전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대구 시민들이 볼 때나 이럴 때 할 때는 한창 그 당시에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생긴 후에 급속하게 거의 한때는 90% 가까이도 대구에 확진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시장님이 이제 갑자기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 확진자 말고 대구에 지금 나가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다 마스크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권 시장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시민들 덕이다. 대구 시민들 훌륭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300만원 이런 건 전체 대구 시민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그 말씀을 하셨냐. 바로 300만원 벌금. 시민사회에서나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가지시는 이유는 왜 하필 지금이냐. 그 당시에 극심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니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와서 가로늦게 그러니까 이게 뒷북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제대로 된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일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권영진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건데 사실은 실제로 오비 일학이라고 그렇게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래 되신 거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느냐 그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예, 그 사과문을 발표하실 때 시장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보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대구 시민입니다만은 뭐 공무원입니다만은 대부분의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전에 먼저 대구가 먼저 해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정부가 연장하면서 대구시도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확 긴장의 끈이 확 풀어지면 이게 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생각이 풀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되겠구나. 근데 지금 현재 대구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이런 거라도 당부를 하고 호소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그런 대시민 당화문을 발표하신 게 뭐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코로나 확진자 90%가 되고 나올 때 그때 막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억씩 물릴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때는 일단은 외출을 자제해달라. 집에서 가끔 나오지 말라라고 우리 강력하게 계속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키포인트가 뭔지 아시면 그 얘기는 국가에서 한 거예요.
중앙질병관리공원에서 한 거지 대구시장님이 따라한 게 아니야. 그렇죠? 모든 걸 대구시장은 자기 업적으로 다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 메디시티하고 방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메디시티가 뭔지 아시죠? 네. 메디시티하고 방해하고 무슨 저는 상관이 있어요? 네. 아, 물어보지 않대. 답해주세요. 보도기획팀이니까 메디시티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메디시티하고 방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일단 그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네트워크를 쭉 쌓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메디시티가 뭐 어떤 네트워크를 써? 미용하고 그 광고 성형 아닌가요? 메디시티가? 아니죠. 그 솔직히 말씀하면 메디시티가 지금 했던 게 미용하고 협업하고 외국에 있는 여행사 브로커 해가지고 한방 그런 데다가 관광객 넣고 홍보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방 들어오고 있으면은 해외에서 들어온 관광객 떼거리가 들어오면은 한방 관련해서 우리 미용하고 관광을 한다는 메디시티인데 그 방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요? 이게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메디시티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대구시는만 메디시티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뭔가에 메디시티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저번 스펙길지에 나온 것도 대구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칭찬이었지 대구시에 대한 칭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의료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껐닥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동아일보 나온 거 동아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보도 기획인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주신 거잖아요. 동아일보에요. 100% 맞잖아요. 보도 기획팀에 들어오니까. 취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재를 했으니까 그 다음 기사 보면 권영진 씨가 한 번도 안 쉬었다고 말했어요. 내용이 보면 안 쉬었나요? 권영진 씨가요. 아니 관사에서 있으면 근무로 치는가 쉬는 거로 치는가. 관사에서 쉬고 있으면 근무예요, 업무예요, 휴식이에요. 그냥 집에 퇴근한 거예요. 쉬고 있으면은 그거는 휴식이겠죠. 그렇죠. 근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사히 신문들 할 때 한 번도 안 쉬었다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뭐냐면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난감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밑에 계신 분이 뭐 MS이지만 그걸 지금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분은 왜 다 페이스북에 글을 왜 다 삭제하세요? 페이스북을 제가 뭐 페이스북에 보도 개인게 물어보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권시정에 대해서 비판이나 글을 쓰면 삭제를 해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페이스북은 저희가 대변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건 내용은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권 시장님이 일일이 페이북 삭제 안 하잖아요. 어차피 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개인 계정 죽였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개인 계정도 있고 공식 개인 계정 안 하는 그 모르면 그 업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대변인에서 시장님의 페이스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봐요? 업무 태반이거든요. 아니요, 페이스북을 그 관련 그 담당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대변인 씨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시장님의 일이잖아요. 지금 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삭제되고 보니까 진짜 잘하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난감하게 한 게 아니라 권 시장이 잘못했다고 누가 욕먹냐? 권 시장이 욕먹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서울에서 저희가 서울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 다른 지역은 이제 확진자 관련해서 이제 동선 같은 문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솔직히 제일 처음에 신천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른 기자분들도 이제 브리핑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시장님이 그걸 전수조사를 공개하기는 너무 많다. 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 공개를 안 했다가 최근에 이제 대구시청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자는 지금 아직 안 보내지고 있거든요. 재난 문자를. 지금 동선 공개 자체를 네. 지금 홈페이지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문자라든지 이런 다른 네, 경로로 그런 것들을 안내를 원래 그 타 해야 시도는 되죠. 다 하나요? 네, 다 하고 네.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긴급 재난 그렇죠. 문자로 대구에 계속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오셨으니까 문자가 어떻게 옵니까? 똑같이 와요. 똑같이 몇 번 공기사항으로 지금 뭐 여기 대구시에서 온 재난 남성 똑같이 80, 와요. 70세 그 지나가는 무슨 순간에 다 식당 와요. 몇 시 식당 몇 시 동선 몇 시 이렇게 성함이나 이런 건 안 나오고 그게 실시간으로 성별, 나이 이라고 그분이 어느 동네 부근에서
어떤 식당이나 뭐 사우나 했다. 그 정도가 나오고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하면서 링크 띄워주고 그거를 열차 타고 가시면 합니다. 대구에서 타고 저도 이제 대구 기자인데 여기 타고 쭉 가면은 대구만 벗어나면 계속 문자가 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 지나갈 순간 전파로 시인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 그 지역에 해당자가 들어가면 예예예. 근데 그걸 이제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그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것도 뭐 비판 많았지만 그 나중에 이해하고 일로 친 거죠. 치고 이후에 확진자가 적어지고 이제 수가 적어지면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문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라든지 뭐 1000만에 가까운 도시들도 다 하고 있는데 광역시도 대구는 왜 안 되고 오히려 있는지 이제 문자 그것도 이해가 안 시스템은 가고 뭐 저희는 그거를 공개를 한다는 건 그 확진자의 동선을 그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제공을 한다는 의미지 저희가 이제 문자까지 제공해 준다는 의미라고 저는 그거 뭐 제가 잘 모르겠으면 계속 코로나 터지고 대구에만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뭐 타 시도에서 그렇게 제공하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는 저 홈페이지에 그런 동선을 공개하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맞죠. 문자 서비스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른 광역시도 단체들은 그 전에도 다 보냈습니다 문자를. 예. 그 전에도 보냈는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보냈는데 대구는 그래 뭐 저기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안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확진이 어느 정도 적어지는 잠잠해졌을 때부터 공개는 하셨는데 저기 문자라든지 이런 거 계속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대구 지역에서는 요구를 계속 했었고 시민사회에서도 수없이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언론 바로 여기 뭐 사실 거의 공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뭐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마스크 벌금보다 문자를 차라리 서비스하는 게 뭐 연륜이 계신 분들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면 이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벌금이라는 거는 그 부분은 제가 네. 뭐 몰랐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한번 그걸 제공하는 부서에 한번 저희가 그걸 몰랐다고 그러고 지금- 하는데 네. 왜냐면요 다른 대구만 안 데-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 진짜 그동안. 수없이 얘기가 됐는데 언론에서도 안 내려오나요? 그런 거요? 지침대로만 했겠죠. 지침 안 내려서 그렇죠. 예. 어차피 전화문자 통신사는 여기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모르겠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보면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생각하냐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요. 권영주 신양이 숨기고 싶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장가잖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대구 왔다는 거를 파악해서 역으로 아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다른 서울 지역에서 갔다 문자 왔어요. 대구에 어느 지역 그 식당에 재난 들어갔다. 문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다가 서울로 가면 그 문자를 받나요? 전파로 받으니까 네네네. 내 휴대폰에 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전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 기지국이 다르니까. 네.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유효한 거는 제가 대구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대구 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 당연히 KT라든지 SK라든지 전파국에서는 당연히 제가 열차를 타고 이동한 대전 지역에 있다 지금. 네. 열차 아니지만 네. 그럼 당연히 대전 지역에 있는 걸로 나타날 거고. 네. 거기에서 그 광역 단체에서 네. 알고 있으면은 문자가 가는 거죠 저한테. 지금 뭐 근데 대구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손 씻거라, 마스크 써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었다. 주말에 서울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왔다 대구 왔어요. 대구 오면 어떤 말 하냐면 와 자기야 대구는 하나도 문자가 오나 환자 하나도 없나 봐. 괜찮네. 근데 이거 나왔겠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요? 주장을 지금도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제 동선 문자 전혀 우리가. 안, 그 근데- 확진자 정보도 안 뜨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담화문에 그 강력한 뭘 하겠다는 부분들은 그런 것도 챙기지 안 하고 언론풀이 지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 의중을 들어보려고 서울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물론 뭐 전화로 해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접 가서 들어봐야 진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대변인실 통해서 들을 생각도 아니고 권영희 시장은 이따 기다렸다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출근 시간에 어디로 이런 취재 방식을 쓰는 게 서울소리고 서울의 소리는 동선을 따라서 이동할 때 급히 물어봐야 진위가 나오는 거지 미리 뭐 질문지를 주면 다 이리저리 도망가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10분 이해해 주시고 결국 우리는 오늘은 목적은 앞으로 잘해라. 무슨 뭐 대권 노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지금 코로나
사태 더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미국이 지금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나오는 이 정도로 중앙정부나 같이 했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왜 뒷발목 지금도 잡으려고 그냥 충고 좀 하러 왔습니다. 뭐 좋은 의견 우리 그 잘 권영인 시장이 잘하면 우리가 칭찬 취재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지금 이렇게 다른 건 몰라요. 뭐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최소한 코로나 문제만은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서로 칭찬하고 대통령은 대구시장 칭찬하고 대구시장은 다른 건 잘못했지만 이것만은 내가 와도 잘했다. 그리고 이런 생활적 거리두기가 했을 때 하려면 좀 청와대 쪽으로 전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소상인들의 생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좀 지원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확실하게. 전에는 내가 실수했지만 네, 이번에는 그런 가오 2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에 정말 서울원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2번 같이 그렇게 안 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 좀 더 지원해 주시고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담화가 나갔어야지. 이게 무슨 중앙정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게 나가냐 이거죠. 이게 대변실에서 이런 것들 담아 나갈 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색깔을 지정 빨간색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게에서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게에서 너 철상이 친구나 생활보호 대상이라고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 보도를 아실 것 같은데. 그건 그 이미 부분의 문제도 저소득층 카드는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예전부터 계속 활용을 하고 이번에는 더 이게 확대가 됐잖아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기존 카드를 그러니까 그 기존 카드 그 색깔이었다고요? 아니 새로 카드 줬다고 이번에. 이거는 신규 선물 카드 발급이잖아요. 선불 카드 이번에 그러니까요. 최상위 대표 선불 카드 있잖아요. 그 색깔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거 보면 차상위층이라고 안 돼요 가게에서. 그 기존에 그냥 일반 어떤 시민들이 받는 거 있었냐면- 말고 예. 일반 시민들이 받는 게 말고 거기 저소득층이 예.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지원 받으셨던 분들. 예, 기존에 계속 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카드 색깔이 다르다. 저희가 지금 카드로 나가는 거는 선불 카드랑 제가 선물 카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네.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내가 취약계층이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게 아니 그게 그게 이제 보도가 그래서 나는데 이제 그게 맞아요. 네, 꺼려지고 아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네, 그걸 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선불 카드는 제 똑같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 네, 네. 근데 빨간 카드는 뭐고 하얀 카드는 뭐예요? 하얀 카드 일반 빨간 그냥 카드 일반 가지고 사람들이 있다고 받는 거. 시안을 보면 하얀색에 지금 흰내용 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약간 있어요. 약간 하얀 회색 거고. 들어간 흰. 빨간 거 한번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야지. 아, 나 빨간색은 제가 없고 이제 저도 빨간색 아까 전에 그 일반 취약계층 카드는 그분 그분은 하나 있었는데. 네. 저는 일반 카드가 있고. 이게 이제 40만 원, 20만 원 이제 가격대별로 디자인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네. 가구 수에 따라서 충전된 금액이 다르니까 그것 이게 따라서 일반 카드잖아요. 이건 50만 원 들었는 거겠죠. 네, 일반 금액이. 카드. 예, 예. 이거 50만 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간 가격별로 다르단 취약계층들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취약계층이 주는 거면 색깔이 다른 건지 아니면 충전된 금액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건지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라고. 왜냐면 예, 예, 그렇게 예. 대구시가 그래서 그게 왜냐면 그냥 앞으로 또 재발급할 때는 똑같이 네, 똑같이 색깔을 하면 주고 그래야 시민들이 가격 면에서도 위축되지 않아죠. 비용도 더 네, 그렇죠. 적게 예, 네, 그 그렇게 해서 사실 관계가 지금, 뭐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빨간색이 있어요. 예. 아까 그거는 봤어요. 금액이 다를 겁니다. 물어본 오늘 뭐 권 시장님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권 시장님한테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가 좀 전하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권 시장님이 지금 제가 언론들을 보더라도 제대로 시민들 및 국민들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발 코로나 이 사태만은 그렇게 정치색 띄지 말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 나이별로 어떤 대권 노름하지 말라. 제가 탁 보면 바로 나타나요. 뭐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권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다. 저를 협력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할 때 인기가 높아지는 거고 진짜 보수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뒷발목 잡는 숫골 얘기뿐이 안 듣는다. 분명히 만약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황교안뿐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갔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 소리인데 분명히 제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직접 내 문을 발로 차고라도 들어가 한번 만나겠다. 분명히 제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직접 내 문을 발로 차고라도 들어가 한번 만나겠다. 이렇게 좀 꼭 말씀해 주시고 제발 좀 시장 좀 뭐 지방선거가 꽤 남았잖아요. 대통령 임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발 맞춰서 잘할 때 시장 인기도 올라가고 꿈꾸는 그런 대권 주자로도 올라가는 거지. 지금 보세요. 미통당 발목 잡기만 하다 이번 총선 결과 대구야 아니지만 참패했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는 이런 사이가 좋은 사회이지. 그래서 코로나 부분의 문제만은 어떤 정략적인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대구가 어려우면 대구 도와주고 중앙정부가 어려우면 중앙정부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지. 누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보좌를 좀 잘 해달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기 대구가 어려웠었잖아요. 병상이 모자라서 그때 막 병상 구하려고 대구시장님이 서울 박 시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전화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저 서울 주민이고 서울 기자고 서울의 소리 기자인데요. 이분들은 또 대구면서 기자. 그때 단톡방에서 권영진 시장 제발 주민 소환 끌어내리자 막 이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다 말렸어요. 지금 권 시장 얼마나 힘들 텐데 권 시장님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저희는 대구 경북 힘내세요 태그 운동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 2달 전부터 아침 새벽 6시에 힘내라 방송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게 대구 힘내라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대구 권영진 시장 때문에 대구가 엄청 비하당하고 비판받을 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합심해서 가야 된다 이 부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면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전부 마이너스 성장률 버티고 이거 대구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미통당의 그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지자체 단체장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분명히 서울의 소리가 응징 취재에 온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이곳은 대구시청 앞입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가 대구시장 좀 만나러 왔습니다. 대구시장 만나서 응징 취재를 좀 하러 왔는데 대구시장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전달한 얘기는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중앙정부와 다툼을 하지 마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문재인 정부 얼마나 잘했냐. 고마운 줄 알아라. 네, 그래서 오늘 5월 6일이죠. 뭐 중앙정부보다 강력하게 하겠다 등등 또 생활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질책을 하고 왔는데 과연 권영진 시장이 좀 알아들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시장직을 수행할 때는 서울의 소리가 또 응징 취재로 내려오겠다. 오늘 좀 잘못을 고치도록 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좀 이 얘기를 전달해달라. 대변인실한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갔는데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여기 기다렸다가 권영진 시장이 출근하면은 만나서 응징 취재라도 좀 해야 우리 성향이 맞는데 오늘은 빨리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대변인실한테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얘기했다 보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저희가 권영진 시장을 직접 만나서 응징 취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구시청 앞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